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 새로운 특집을 하나 기획했어요. 그것이 바로 심리 미슐랭이라는 특집입니다. 이 심리 미슐랭이라는 특집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유튜브나 뉴스에 있었던 제가 감명 깊게 봤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심리 상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침착맨님 유튜브 그걸 짜집기 한 걸 보면서 파리민수님이라고 출연하셨더라고요. 파리민수님은 그 인하대에서 불어로 강의를 하시는 인하대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내 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남 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내 스스로 탓하면 안 되냐면 너무 내 탓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내 탓해서 내 스스로 실망할 바에는 그냥 남 탓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새로운 주제로 남 탓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연 왜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남 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 탓을 하는 걸까? 또 이 남 탓은 과연 올바른가? 정당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첫 번째로 남 탓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과연 남 탓이란 무엇인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 탓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면 남 탓이란 건 말 그대로 남을 탓한다는 것인데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들을 어디에 찾냐면 외부에서 찾는 행위들을 우리가 바로 남 탓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어떤 모종의 사건, 그게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탐색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내 탓을 하는 것. 한 가지는 내 자기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혹은 타인 때문에, 즉 남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남 탓은 결국엔 어떤 사건의 원인들을 외부, 즉 타인에게서 찾는 행위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 탓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내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남 탓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긍정의 사건과 부정의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의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내 탓을 하게 돼 있고요. 부정의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순간들 있겠죠. 좋은 순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취를 거두거나 어떤 대결이나 경쟁에서 승리한다거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남 때문에 어떤 환경이 좋아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여기기보다는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나 덕분에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또 반대로 부정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다가 다쳤거나 혹은 안 좋은 일들이 내 안에 벌어졌거나 혹은 안 좋은 결과물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는 보통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라기보다는 대다수의 경우는 우린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운이 좀 안 좋았네? 이번에는 어떤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아, 이번에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온전히 자기 실력, 자기의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어떤 환경들을 우린 보통 탓하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탓을 우리는 왜 하는 걸까? 그것도 보통의 경우 긍정의 기억들은 나를 탓하고 부정의 기억들은 남을 탓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한다는 건 사실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긍정의 기억일 때 왜 굳이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부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할까? 그거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를 지키는 무의식 속에 나의 노력이란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이 내 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뇌겠죠, 뇌. 그래서 나의 무의식 속에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지킨다고요? 바로 멘탈, 나의 정신력, 나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굳이 부정적인 사건에서는 남 탓을, 긍정적인 사건에서는 내 탓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속 무의식 속의 자아인 내가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나의 건강, 나의 멘탈적인 건강을 위해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미리 사전에 쳐내야만 내가 내 스스로 정신력이 건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남 탓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방어 기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고요. 이런 방어 기제는 말 맞다나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수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남 탓의 경우에는 방어 기제, 내가 나로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찌 보면 무의식 속의 나의 노력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일 때는 내가 잘해서 라고 해야 우리 어때요? 기운이 더 돋아나겠죠. 더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일 때 내 탓을 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파리민수님 처음에 제가 인트로 때 얘기 드렸는데 우리 파리민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내 탓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해야 된다. 왜?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내 탓,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 탓을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뭐만 든다 그러냐면요. 실망감만 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스스로 자책적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초부터 무의식 속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면서 나의 정신적, 멘탈적인 건강을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다수의 경우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연결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는 바로 자격지심이란 사자성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방어 기제가 높다고 대부분의 심리 상담가나 뇌과학자나 그렇게 심리를 배우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 결국엔 방어 기제는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지키기 위한 수단.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심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몸이 강인하고 건강하면요, 내가 구태여 외부적인 위협에 지킬 이유가 있나요? 내가 너무 강인하고 내가 어떤 면역 체계가 좋아서 굳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때요? 특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몸이 너무 연약하신 분들은 우리 자연스럽게 못 챙기게 돼요. 우리 건강식품 챙기잖아요. 건강식품. 그래서 때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때요? 감기 걸리지 않게 마스크 쓰기도 하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외부적인 요인들 내게 더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방어 기제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의 확률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고 내 스스로의 정신건강이 강인한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가 구태여 그런 미세한 스트레스에 깊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깊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상대적으로 여린 자신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바로 이 자격지심, 이 자존감의 문제, 결국 뭐로 이어진다? 남 탓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우리가 가장 힘겨운 순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때요. 그때 물론 실망감도 들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 그래서 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갈 동기부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가끔 질투심이 많고 악플만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악플은 그냥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겠죠. 비난? 어떤 외모적인 비난,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그런 악플들. 그래서 이 악플과 질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여러분들도 이미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겪어보셨다시피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행위들이요. 왜 그럴까?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나와 그 사람의 상대적인 입지가 뭐가 될까봐? 동일해질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입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되면요, 내 스스로 뭐 할까봐 실망하고 자기 부정에 빠질까봐 내가 높아질 수 없으니 그 사람을 깎아서 내리겠다는 뜻이죠. 결국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질투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쟤는 운이 좋아서 저런 거야. 쟤 얼굴 좀 이쁘네? 쟤 본인의 노력,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제 재능이 아니라 쟤 아마 성형수술 했을 거야. 쟤 아마 뭐 어떤 거 했을 거야. 뭐 보톡스 맞았을 거야. 쟤는 운이 좋아서 지금 금메달 따는 거야. 이렇게 질투하고 악플을 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지키는 의미, 방어 기제 속에서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그 남 탓이 많은 사람들, 남 탓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일 때는 내가 약하니까, 내 마음이, 내 멘탈이 여리니까 그 자존감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남 탓은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구나. 그래서 제가 마무리한다면요, 이 남 탓을 왜 하는 걸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안에 무의식적인, 흔히 말해서 이건 뭐라고요? 자아. 뭐 프로이트, 칼융, 뭐 초자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말 맞다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남 탓을 해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가끔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그 뒤에 제가 그 남 탓이 올바른가 아니면 정당할 수 있는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남 탓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제로 내 탓이, 흔히 말해서 우리 그 100대 빵, 과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100대 빵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과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과실로만 우리가 부정적인 순간, 사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남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흔히 말해서 코로나 사건 기억하시죠? 어떤 재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남 탓은 물론 정당한 것도 맞지만 그때 우리가 내 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봤지만 그때 굳이 우리가 우울한 내 자신이, 그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우울한 상태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엔 이건 틀리고 맞고 그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엔 이 남 탓이란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란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알아볼 건 무엇이냐면, 과연 이 남 탓은 그러면 선생님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남 탓은 그럼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남 탓을 해야 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남 탓을 할 때마다 물론 속으로 남 탓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대놓고 남들이 있는 경우에 남 탓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들이 듣기엔 분명 불편할 텐데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남 탓은 올바르지 않고 혹은 올바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남 탓은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까? 즉 올바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결국 남 탓은 올바른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바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남 탓은 올바르다라는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어쩔 때는 올바를 수 있고 어쩔 때는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예를 바로 뒤에 알려드릴 텐데, 결국 우리가 남 탓이란 건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남 탓 자체로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남 탓이란 건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란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이너마이트의 원리. 우리가 그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기원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란 건 뭐냐면 폭탄, 화약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 계기는 광산에 있어서 인부들이 굳이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고 더 쉽고 빠르게 광산을 개발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어때요? 광산이 쉽게 폭파되면서 그 바위들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부들이 직접 바위를 깨다가 바위에 맞고 부상에 입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인간들이 다치지 않고 우리 이 폭탄을 통해서 이용하면 더 쉽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광산을 개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시작점에서 만들어진 게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치만 그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그렇게 좋은 의도로 태어난 건 맞는데 결국 그 다이너마이트가 발전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폭탄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폭탄은 어때요?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활용되었냐? 인간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죠. 처음엔 인간의 건강을 살리는 도구, 즉 어떤 위협으로부터 인간이 구태여 그 위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지만 어느 순간 그 의도가 변질되어서 세계 전쟁에 있어서 그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으로 둔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워요. 가치 중립적이다.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그 자체, 이 물건 자체는 좋게 쓰면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탓을 하는 것, 즉 원인을 찾는 행위 자체는 그냥 어때요? 올바를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올바른 경우가 어떤 거죠? 남 탓을 해야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과실이 100대 빵이면 진짜 남 탓이잖아요. 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잖아요. 그럴 땐 우리 어때요? 남 탓해야죠. 구태여 심지어 남 탓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남 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때로는 이런 때도 있겠죠? 진짜 남 탓도 아닌데 제가 말한 질투심, 자격지심,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굳이 내 탓인데 남 탓을 돌려가면서까지 우리 어때요? 그것에 도망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비겁한 행동이니까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남 탓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뜻이죠. 결국 원인을 찾는 행위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자신이 회피형 인간인지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피형 인간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피형 인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 인간이란 건 내가 이 자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때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대표적인 예로 히키코모리가 있겠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지켜주는 그 울타리,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대단히 유명한 회피형 인간이에요. 뭘 회피하고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예를 든다면 경제적 활동이겠죠? 어떤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모든 책임과 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내가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어떤 울타리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남 탓을 하는 건 아니지,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느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수학학원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어떤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맨날 지각하고,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너 학원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너 이런 태도 갖고 너 학원 나올 거면 도대체 왜 학원 나오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보냈는데요?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엄마가 뭐 칼 들고 협박했어? 총 들고 협박했어? 너 학원 안 가면 죽인대? 이렇게 말하면 그것까지는 아닌데 가야만 한대요, 자꾸. 눈치상. 내가 집안에 있는 이 눈치상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엄마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엄마 말은 절대적이니까 저는 학원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보낸 거여서 저는 여기 오는 거지, 저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기도 싫어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엄마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진짜 죽진 않겠죠. 그냥 홧김에 하는 말, 애들의 말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부모 탓을 할까? 내가 이런 이유는 부모 때문이야. 내가 나오기 싫은 이곳을 강제적으로 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 진짜 강제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고 했었을 때 제 스스로 도움이 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하고 의절을 하거나 부모님하고 흔히 말해서 손절, 뭐 요새는 호적에서 판다고 하죠. 호적에서 파서 진짜 평생을 안 보더라도 내가 5살이든 10살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나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말이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야 된다는 상황이 왔을 땐 저는 과감하게 듣지 않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집안에서 내쫓기든 호적에서 파버리든 어떤 디메리트가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택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 그것에 회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불리함을 겪는 일들이면 내가 좋지, 아니 내가 학원 가기 싫은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왜 거기 가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심지어 강제적으로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당장의 부모의 억압에 그 불편함에 어떻게 된 거예요? 휘둘려 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학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뭐하니까 더 나으니까 회피해 버린 거죠. 어디? 부모에서 내가 반박을 하거나 부모의 그 억지와 강제성에 내가 어떻게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보다 그냥 학원에 나와서 학원에서 받는 내가 태도가 불성실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붙는 잔소리, 그런 스트레스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큰 스트레스, 더 큰 불안에서 내가 뭐 한 거야? 단순히 회피한 것 뿐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엄마 말 들어서 강제로 학원에 나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어쩔 건데요? 엄마 말에 따라서 강제로 학원 나왔다고 학원 태도가 안 좋거나 자세가 안 좋거나 그건 뭐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없죠. 그냥 본인 의지가 없다고 해서 태도가 안 좋은 것 뿐이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억지로 보냈다고 해서 그거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남 탓에서 나에게 변화가 있거나 성장이 있거나 도움되는 건 사실 없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단지 남 탓을 해야만 내가 뭐하니까 살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린 그럴 뿐이 난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뭘 해야 된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흔히 말해서 편식. 나 엄마 이거 먹기 싫어. 안 돼, 이거 건강에 좋은 거야. 나 이거 먹기 싫어. 그냥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내가 이거 몸에는 좋지만 이 쓴 것을 내가 입에 넣기 너무 싫어서 그냥 투정 부리고 떼 쓰고 마치 누구처럼 초등학생처럼 애처럼 내가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것들을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우리가 떼 쓰는 거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애면 그때 당시에는 애니까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고 점점 커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사회생활에서 만난 인간관계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당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한 나를 반드시 직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내가 내 스스로 이 연약한 나를, 이 쓴 걸 내가 먹기가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건 아닐까? 떼쓰는 건 아닐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가 긍정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남 탓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 안에서의 좋은 결과물,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상 받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은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이번에 저에게 도움을 주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스태프분들, 혹은 하나님께, 혹은 누군가에게, 부모님께, 내 동생,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결국엔 우리가 어찌 보면 코스프레, 즉 가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겸손이 미덕인 것, 감사가 미덕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교 문화의 어찌 보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겸손과 감사란 것은 결국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나 때문이 아닌 남 덕분에 내가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행동이에요. 그것들을 긍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남 탓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예시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남 탓을 할 때 그게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 남 탓이 내가 지분이 크더라도, 내가 지분이 99고 남이 1%라고 할지언정 그 상황에서 남들에게 영광 돌리고 남 탓을 했었을 때, 즉 남들에게 원인을 찾는 행위를 했었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나 내 스스로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들이 끼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 겸손, 감사함 모두 다 미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남 탓하는 거는 자연스러우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그치만 내가 좋은 순간에도 맨날 내 탓만 하는 거 아닐까? 되게 자기중심적이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남들의 덕이라고 내가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게, 이 남 탓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남 탓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객관화를 갖고 정말 내가 올바른 상황 속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부정적인 순간에만 남 탓을 하는 건 아닌지, 내가 긍정적인 상황,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어떤 승리, 성취, 좋은 결과물, 이런 기쁨의 순간, 즐거움의 순간에서 내가 남들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바로 결국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남 탓도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흔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맞게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내가 남 탓도 분수에 맞게 써야 돼요. 분수를 모른다는 사람들 특징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쟤는 분수도 모르고 쟤는 자기 분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객관화란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분수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 진짜 내가 잘하고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고 혹은 내가 잘하는데도 어떤 진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남 탓하는 건 누구나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인데 누가 봐도 내 탓인데 누가 봐도 내 실수인데 그때마다 남 탓을 한다는 건 결국엔 분수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국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강해져야 되냐? 정신력이겠죠? 나의 멘탈리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당연히 올바른 남 탓 사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요. 제가 헬스를 여러 번 빗대서 설명하는데 결국엔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 내가 건강한 어찌 보면 퍼포먼스죠. 내 삶에서 건강한 퍼포먼스를 누리려면 내가 쓰더라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서 강인해져야 되듯,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건강, 남 탓의 올바른 사용 역시도 나의 정신력 그 자체가 강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심리 미슐랭이라는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심리 미슐랭과 함께 멘탈 코칭도 같이 특집으로 묶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멘탈 코칭 특집을 들으시면서 나의 멘탈을 단련시킬 수 있는, 내 멘탈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제 노하우와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 소믈리에, 원인과 분석 같은 걸 들으시면서 저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어떤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아셨으면 그 뒤엔 반드시 내 스스로 강해지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남 탓하지 말아야지, 올바르게 남 탓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자기계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남 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게 영감을 주신 파리민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파리민수님의 그 감명 깊은 명언 같아요, 명언.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남 탓을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감명받아서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남 탓이 과연 올바른 때, 올바른 상황에서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나의 멘탈리티가 갖추어져 있느냐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 탓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멘탈 코칭 특집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쌤이었습니다.